16페이지 시행과 사건 단원 수준별 문제입니다. 수준별 기본 문제입니다.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을 한 줄로 세울 때 여학생 4명이 서로 이웃할 확률을 물었습니다.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을 일렬로 한 줄로 세울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의 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줄을 우리는 시행이다라고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남학생 그리고 여학생 총 합쳐가지고 서로 다른 9명을 일렬로 세우고 있는 시행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9명을 일렬로 세워야 되니까 9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여학생 4명이 서로 이웃할 확률을 물었어. 그러면 우리는 여학생 4명이 서로 이웃할 사건을 A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찾아가 봅시다. A가 여학생 4명이 이웃한다. 이웃한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보이면 이 이웃하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묶음으로 바라보고 나머지 사람들을 같이 일렬로 세우는 경우를 고려하면 됩니다. 즉 여학생 4명 한 묶음으로 빼고 나서 나머지 남학생 5명 합친 전체 몇 명처럼 보인다? 그렇죠. 5명의 여학생 한 묶음을 만든 이 6명을 일렬로 세우면 되는 거다. 자, 그렇지만 일렬로 세웠던 이 상황 안에 여학생 4명끼리는 자기들끼리로 자리를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4팩토리얼만 곱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할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전체 경우에서 9팩토리얼로 나누어라. 뭐를? 6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자, 계산합시다. 6팩토리얼 나눠버리면 9, 8, 7이 남고 4팩토리얼은 4, 3, 2, 1이다. 약분해볼까요? 4, 2, 8 날라가고 3, 3은 9 날라가 버리면 우리가 찾고자 할 값은 3과 7의 곱 21분의 분자 1이 돼요. 21분의 1이 정답입니다. 시방 문제입니다. 네 학생 A, B, C, D가 각각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서 4권을 섞어 놓고 임의로 한 권씩 선택하기로 하였다. 자, 그러기로 했답니다. 이때 D가 먼저 A의 교과서를 선택하였을 때 나머지 세 학생이 아무도 자신의 교과서를 선택하지 못할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시행이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서로 다른 네 학생이 있답니다. A 학생과 B 학생과 C, D 학생이 있고 각 학생이 자신의 교과서 한 권씩을 꺼낸대요. 그거를 소문자 A, B, C, D라고 얘기합시다. 자, 꺼내놓은 이 교과서 중에서 하나씩 가져갔을 때 먼저 D가 A의 교과서를 선택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D가 A의 교과서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시행이 반복되냐면 D 빼고 D가 A의 교과서를 뺏어갔으니까 나머지 세 사람이 B, C, D의 교과서를 이제 가져가는 그런 시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전체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 바로 보인다, 그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이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D는 A의 교과서를 가져가라. 그렇다면 나머지 세 사람 A, B, C가 B, C, D라는 교과서를 한 권씩 나누어 가져가는 경우의 수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자, 끝났습니다. 세 개의 교과서를 A, B, C가 한 권씩 나눠 갖는다. 세 권 중에 세 권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면 그게 세 사람한테 주는 방법의 수가 되겠네. 그게 6이네요. 그죠? 자, 이때 뭘 물어봤냐면 세 학생이 아무도 자신의 교과서를 선택하지 못할 확률을 물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교과서를 선택하지 못하는 사건을 A라고 하면 뭔가 좀 부적절하네. 그거를 T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사건 T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만 구해주면 돼.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가 B의 교과서를 가져가고
B가 C의 교과서를 가고 C가 D의 교과서를 가져가면 자신의 교과서는 아무도 안 가져가.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얘는 일일이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수식을 이용해서 간단히 찾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자, A와 B와 C라는 녀석이 A 교과서는 이미 끝났으니까 B 교과서, C 교과서, D 교과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찾아갈 건데 자기 자신의 교과서가 아닌 경우를 찾아볼 거야. 가지치기를 해볼 거야. 만약에 A라는 친구가 자신의 교과서를 안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이미 A 교과서는 D가 가져갔어. 그래서 B 아니면 C 아니면 D 교과서를 가져갈 수 있겠지? 그럼 바라보세요. A가 B를 가져가면 이거 날라갔어. B와 C가 서로 다른 교과서를 가져가려면 B가 D를 가져가 버리면 C는 C를 가져가. 따라서 A가 B의 교과서를 가져가는 순간 B는 C의 교과서를 가져가고 C는 D를 가져가야 돼. 즉 요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이제 A가 C 교과서를 가져갔다고 하면 B는 B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D로 가고 C는 B를 가져가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마지막 A가 D 교과서를 가져가면 D가 없겠네. 그러면 B는 C를 가져가고 C는 B를 가져가야 된다. 즉 이런 구성만 우리는 하나, 둘, 세 가지 구성이 있다라는 거를만 확인이 되겠네. 그럼 끝났네. 아무도 자신의 교과서를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몇 가지? 세 가지가 돼준다.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할 사건 T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6분의 세 가지 돼서 정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18페이지 통계적 확률 수준별 기본 문제입니다. 주머니 안에 붉은 공, 흰 공을 합쳐서 모두 15개의 공이 들어있고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낸다. 그리고 꺼내어 보고 다시 넣고 하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하여 시행하였을 때 5번에 한 번꼴로 2개 모두 붉은 공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주머니 안에는 몇 개의 붉은 공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물어봤죠. 자, 확률의 값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았다기보다는 이런 경향을 보이도록 하는 붉은 공은 몇 개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시행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시행을 위한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머니 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어 보고 다시 넣는데 그러면 2개의 공을 꺼내어 보고 다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15개의 공 중에서 어떤 공을 꺼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와 똑같지. 그러면 15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뽑은 2개의 순서가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15C2가 전체 경우의 수일 거야. 자,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니까 계산해두고 출발할게요. 얘는 105가 될 거야. 자, 이때 뒷이야기를 보자. 여러 번 반복했을 때 5번에 한 번꼴로 2개 모두 붉은 공이 나왔다고 했다. 자, 이 말의 뜻은 여러 번 했더니 5번에 한 번 꼴로, 자, 이 꼴이란 말은 경향을 의미하는 단어다, 그지? 5번 중에 한 번이라는 비율로 2개 모두 붉은 공이 나왔대.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2개 모두 붉은 공이 나오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이 사건이 5번에 한 번꼴로 일어났다. 그 정도의 경향을 보인다. 그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는 말 자체가 확률을 의미하는 거라고. 어떨 때 여러 번 반복했더니 충분히 많은 횟수의 시행을 반복했다라는 이야기로 바라본다고 하면 이 5번에 한 번 꼴이라는 이 5분의 1이라는 게 내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확률이 되는 거고 무수히 많이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많은 시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값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적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
내가 시행한 결과물에 대한 이 통계적 확률은 경험해보지 않고 산술적으로 계산했던 수학적 확률과 같다라고 봐도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 직접 경험을 통해서 두 개 모두 붉은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1이었는데 해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전체 경우의 수 중에 그게 얼마나 나타나는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되겠지? 자, 전체 경우의 수는 15번 중에 2번이라고 했어. 그게 105고 두 개 모두 붉은 공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나 두 개를 뽑을 거야? 그런데 붉은 공이 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질문이 붉은 공이 몇 개냐라고 물어봤지? 자, 그거를 나는 n이라고 얘기해보자. n개 붉은 공이 있다면 당연하게 내가 찾고자 할 붉은 공이 뽑히는 경우는 n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방법의 수가 되겠네. 자, 그럼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이 우리가 찾고자 할 답을 구하기 위한 식이 될 거야. 다시 들고 와볼게. 5분의 1은 15C2 105가 되는 거 알고 있고 NC2는 n 곱하기 n 빼기 2를 2로 나눠주면 돼. 자, 마저 계산을 해볼게요. 5로 약분하면 21이고 이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n 곱하기 n 빼기 1은 42가 되고 직관적으로 n값이 7이라는 거 찾을 수도 있겠지만 쭉 전개해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를 찾아봅시다. n 빼기 7, n 더하기 6은 0이 된다.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할 이 n은 모든 정수가 아니고 자연수 안에서 물건의 개수니까 자연수 안에서만 해결이 돼야 돼서 n값은 7개, 붉은 공은 7개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배반 사건과 여사건 20페이지 수준별 심화 문제입니다. 집합 A는 1부터 50 사이에 있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고 집합 A에서 임의로 하나의 정수 A를 선택할 때 습관적으로 선택할 때라는 표현이 보이면 가성 그어야겠죠. 이 앞에까지 내용이 시행을 의미하는 표현이니까요. 자, 그때 2차 방정식 6x제곱 빼기 5ax 더하기 a제곱은 0이 정수해를 가질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확률도 물었고 시행을 물었으니까 일단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부터 체크하고 출발합시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시행이 결정합니다. 집합 A 1부터 50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들어있는 이 집합에서 하나의 정수를 선택한다. 모든 자연수는 정수죠. 그래서 50개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자, 이때 어떤 사건의 확률을 물었냐면 6x제곱 빼기 5ax 더하기 a제곱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정수해를 가질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우리 정수해라는 것의 뜻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수이면서 해라는 말이겠죠. 다시 얘기해보면 이 자방정식에 해가 있을 거야. 누군지도 몰라도 해를 구했는데 그 해가 정수가 되도록 해달래. 항상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해를 구했을 때 그 해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확률을 물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싶다? 해 중에서 정수가 되도록 하는 사건, 즉 A의 값에 따라서 정수가 해 중에서 정수가 되도록 하는 사건,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상으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해가 무엇인지를 찾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해가 정수꼴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면 될 거야. 자, 그럼 그대로 들고 와 봅시다. 6x제곱 빼기 5ax 더하기 a제곱은 0이라는 이 자방정식의 해를 구할 겁니다. 인수분해를 하든지 근해 공식을 쓸 건데 인수분해가 편하겠네. 3,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면 3x 빼기 a, 2x 빼기 a는 0이 될 거고 우리가 찾을 해는 3분의 a 또는 x는 2분의 a가 될 거야. 이게 뭐니? 이게 해라고 해. 이 해가 뭐가 되길 원해? 정수가 되길 원해. 따라서 우리가 찾을 a는 3분의 a가 정수니까 a는 3의 배수. 2분의 a가 정수니까 a는 2의 배수.
따라서 A는 3의 배수이거나 또는 A는 2의 배수이면 된다. 다 풀었지? 자, 이렇게 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그놈을 T라고 잡으면 여기에 적혀있는 이만큼이 일어날 사건을 우리는 T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러면 문제를 다 풀었네요. T가 일어날 확률은요. 3의 배수이거나 2의 배수니까 이만큼을 내가 M이라는 사건이라 두고 얘를 N이라고 두버리면 M 사건과 N 사건이 합사건으로 이루어질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자, 찾아가 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50개라고 얘기했고요. 3의 배수가 일어나는 방법. 3의 배수가 일어나는 거는 50 이하 중에 3의 배수 몇 개? 16개. 더하기 2의 배수가 일어날 경우는 2의 배수는 50 안쪽에 몇 개? 그렇죠. 25개. 자, 거기에서 뺄 거야. 합사건의 덧셈 정리. 기억나지? 두 개의 공통된 부분,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는 빼기로 이야기를 했잖아. 자, 그러면 3의 배수인 동시에 2의 배수가 되는 것은 두 개의 공배수, 6의 배수를 물어보는 거야. 6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적어주면 되는 거지. 몇 개 중에서? 50개 중에서 6의 배수는 8개.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할 정답은 50분의 41 빼기 8. 정답은 50분의 33이 돼주겠네요. 자, 21페이지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문제 2번부터 풀이를 할게요. FC 2019의 두 개의 문자와 네 개의 숫자를 임의로 일렬로 배열할 때 문자들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물었습니다. 두 개의 확률과 두 개의 문자와 네 개의 숫자를 임의로 배열할 때라는 이 부분이 시행을 나타내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러면 먼저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합시다. 총 6개의 문자를 임의로 일렬로 배열한다고 합니다. 같은 게 전혀 없죠. 그러면 당연히 6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이때 문자들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문자들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을 사건을 A라고 두고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면 충분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자들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F와 C라는 게 2와 0과 1과 9 이 네 개가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F와 C는 순서와 상관없이 어쨌든 붙어 있지 말고 저기 멀리 F와 C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으란 얘기야. 문자가 숫자가 들어갈 공간이 여기에 4개 있으면 이 중에 어딘가는 F가 들어가고 어딘가는 C가 들어가고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지. 자, 그래서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사건 A가 일어난다의 반대는 A의 여사건이라고 표현할 거고 이거를 문장으로 고쳐보면 문자들끼리 어떻게 돼야 돼? 이웃하는 경우를 우리는 고려하면 된다는 거야. 자, 문자들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우리 많이 풀어본 적이 있거든. 그러면 생각해보자. A의 여사건이 일어날 이 확률은 충분히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문자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이웃하는 것들은 항상 하나로 묶어졌죠. 자, 그럼 F와 C를 하나로 우리가 묶어버리면 전체 문자와 숫자는 6개지만 묶어놓은 걸 하나로 본다면 실제로는 5개를 나열하는 거와 똑같다. 5팩토리얼이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묶었던 이 F와 C끼리 순서를 바꿔서 자리 배치하는 경우까지도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2팩토리얼만큼이 일어난다. 그럼 확률은 전체 시행이 6팩토리얼이니까 이만큼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할 확률은 PA인데 걔를 직접적으로 구할 게 아니라면 그 반대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서 뭐에서 빼자? 1에서 빼주면 될 거야. 즉 이웃하지 않을 확률은 전체 1에서 이웃할 확률을 빼주자. 6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자, 약분할게요. 5팩토리얼 약분하면 6 남고 6과 2를 약분하면 3분의 1이 남아서 우리가 찾을 정답은 3분의 1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풀지 않고 다이렉트로 문자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2와 0과 1과 9라는 이 4개의 숫자를 일렬로 일단을 배열을 해보는 거지.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 4 팩토리얼. 자, 그러면 나는 F와 C라는 이 두 문자가 서로 이웃하지 않으면 되니까 숫자와 숫자와 숫자 사이에 여기 이 5개의 공간 중에 적당하게 FC가 들어가면 돼. 그런데 FC가 이웃하지 말라며 한 군데다가 F와 C가 다 들어가면 되나? 안 되는 거야. 즉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린 F와 C가 들어갈 공간이 몇 개 필요하다? 5개 중에 그렇지 2자리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 2자리가 골라졌으면 끝나는 걸까? FC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CF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다르지. 따라서 숫자끼리 일렬로 세우는 방법 이후에 만들어지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공간에 F와 C가 들어갈 2자리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 즉 4팩토리얼 24에 5P2 20이 돼서 480개가 직접적으로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한 방법이 돼. 그럼 정답은 어떻게 구해? 6팩토리얼을 480 거꾸로 480을 6팩토리얼로 나누어도 우리가 찾을 정답 3분의 얼마입니까? 그렇지 3분의 1이 된다는 거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생각과 표현 문제입니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6명이 일렬로 줄을 설 때 일렬로 줄을 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행이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부터 먼저 체크합니다. 전체 경우는 전체 9명을 일렬로 세울 거니까 9팩토리얼이야. 자, 그럴 때 처음 또는 마지막에 남학생이 있을 확률을 물었다. 그럼 나는 처음 또는 마지막에 남학생이 있는 사건을 A라고 한번 둬봐. 자, A의 경우가 몇 번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자. A 사건은 처음 또는 마지막에 남학생이 있어야 된대. 쭉 9명을 세우는데 이 처음과 마지막에 처음 또는 마지막에 남학생이 있으라는 얘기 자체가 앞쪽에 남학생만 있어도 되고 뒤쪽에 남학생만 있어도 되고 앞쪽, 뒤쪽 모두가 남학생이 있는 이 3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는 거지. 그죠? 자, 이 각각의 경우를 구해서 정답을 찾아도 상관없지만 이 3가지나 해야 되니까 번거로워서 반대를 생각해 보는 거야. 뭐를? A의 여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반대가 뭘까? 9명을 줄 세우는데 처음 또는 마지막에 남학생이 있지 않는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 끝이 누가 있어줘라? 맞습니다. 여학생이 있어 달라는 경우야. 이게 다야. 다이렉트로 풀 때는 왼쪽에 남자, 오른쪽에 남자, 양쪽 다 남자가 있는 3가지 경우를 풀어야 되지만 그 반대인 여사건을 생각하면 양쪽 다 여학생이 있는 이 경우만 우리는 따져봐도 정답이 나오는 상황이지. 그래서 어떻게 풀자? 직접 풀지 말고 다이렉트가 아닌 간접적인 여사건을 이용해 볼 거야. 자, 계산해 볼게요. 내가 찾고자 할 A가 일어날 확률은 1에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할 거고 이 값은 1에서 전체 경우수 9팩토리얼로 적당한 값을 찾아서 나눠주면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찾아봅시다. 이 안에 들어갈 값이 얼마인지 여기에 한번 구해 볼게요. 어떤 상황인가요? 여학생 2명이 일단 양 끝에 있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여학생은 몇 명? 6명. 그렇다면 이 6명 중에서 누가 양 끝에 가야 되는지를 결정해야겠지. 즉 6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되니? 2명이야. 그 2명의 뽑은 순서가 중요할까? 매우 중요하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그래서 6명 중에서 2명을 일단 뽑아라. 그럼 2명 뽑았다. 여학생 몇 명 남았어? 4명. 남학생 몇 명? 3명. 총 합이 몇 명 남았니? 7명. 그 7명을 여기 사이에 이쁘게 줄 세워버리면 되겠네. 곱하기 7팩토리얼. 이게 뭐다? 여사건.
양쪽에 여학생이 앉게 되는 경우의 수가 돼주겠네. 끝났네. 이것만 계산합시다. 자, 찾아볼게요. 7 팩토리얼 나눠버리면 얘는 9 곱하기 8만 남고 6P2는 6 곱하기 5입니다. 약분할게요. 6 나누면 여기는 3 남고 4 남아. 따라서 3, 4, 12분의 5를 1에서 빼어주면 정답은 12분의 7이 나와주겠죠. 자, 이 부분이 물론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였던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 풀어도 정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여사건의 확률은 이렇게 푸는 방법이랑 반대로 푸는 방법을 비교했을 때 나한테 조금 더 편한 방법이 누군지를 생각했을 때 더 편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골라주기만 하면 돼. 무조건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한 번은 생각해봐서 더 편한 방법을 찾아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